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낯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명, 10명, 100명.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그것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역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이해할 필요조차 없는 낯선 인터넷상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금융위기를 겪고, 누군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야 비트코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투자 열풍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어쩌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와 상관없이 앞으로 반복될 경제와 금융의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확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곧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고, 주택시장의 붕괴는 금융시장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 금융기관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평생의 저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 그 당연함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돈의 양을 계속 늘린다면 그 돈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끝나갈 무렵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중앙은행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도 없는 돈. 그리고 2009년 1월 비트코인의 첫 블록에는 당시 영국의 한 신문에 실린 짧은 문장이 기록됩니다.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이 임박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융위기가 세상에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시스템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은행을 믿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처음에는 작은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도시가 멈췄고 공장이 멈췄고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가 내일도 존재할까? 내가 가진 자산은 안전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앞으로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 이번에도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공급됐고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됐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해하면 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금융업계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이클 세일러였습니다. 2020년 8월 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21,454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회사의 주요 재무준비 자산으로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자산을 회사의 재무제표에 올리는가? 비트코인은 조금씩 인터넷의 작은 구석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컴퓨터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로, 개인의 지갑에서 전통금융의 관심 대상으로 비트코인은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전염처럼. 그리고 6년 후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위치에서 또 한 번의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6년. 이번에는 은행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부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빚을 갚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국 국채는 단순한 채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온 일종의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시장에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 치솟는 장기 금리를 낮출 것인가?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반응했습니다. 금이 움직였고 비트코인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트코인의 가격만 바라본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2008년에는 금융기관이 문제였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경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국가의 부채가 금융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모습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같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이 시스템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실험이 아닙니다. ETF가 존재하고 기관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 역시 최근 미국의 부채 문제를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작은 반항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그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위기가 비트코인을 세상 곳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위기가 찾아온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다음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비트코인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트코인은 역병처럼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경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또 한 사람으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